그러면은 같은 지역에 3번 청약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당에 떨어졌어. 그러면 경기도. 그 다음에 그럼 떨어진 수도권. 이렇게 해서 3번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타 지역 거주보다는 신도시에 대한 투자 이런 거는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 10년 전까지만요. 네, 오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한 OX 퀴즈를 먼저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사전 청약 후 다른 청약을 못 놓고 기다려야 된다. X! 나 근처 사는 경기도민인데 지나가다 넣을 수 있다. 세로 이거는. 청약 당첨되면 나 이제 로또 됐다. 이제 아무것도 볼 거 없다.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면 된다. 이거는 X. 이거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오해와 또 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두 갈씩 영상 좀 진행해도 됩니까? 너무 좋아요. 3기 신도시 당해에 속한다. 혹은 뭐 경기도민 수도권이다. 그럼 무조건 넣으세요. 하지만 넣되 그것만 바라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이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과 본 청약 그리고 어떤 지역들에 속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줘야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해주시죠. 사전 청약이란 본 청약 전 1, 2년 전에 일부 물량을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건데요. 나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아닙니다. 본 청약 때 다시 한번 사전 청약에 당첨된 사람도 본 청약 때 또 신청을 하셔야 되니까요. 이 점도 꼭 잊지 마셔야 하고요. 까먹으면 큰일 나겠네. 네, 잊으면 달력이 써놔야 돼. 작년 2021년 7월부터 사전 청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차 진행이 되었고요. 총 3만 호가 넘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에는 사전 청약 물량이 작년에 2배보다 넘은 7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3기 신도시 자체가 30만 호 물량인데 3분의 1을 사전 청약에서 해주네요. 이거는 해란 소리들 그냥. 남은 게 뭐죠? 올해 1분기 때 할 거는 파주 운정, 남양주 왕숙, 인천 검단, 인천 계양, 평택 고덕, 화성 동탄 이런 게 가장 빨리 진행될 예정이고요. 올해 기다리고 있는 단지 중에 사람들이 좀 눈여겨보고 있는 단지는 하남교상이죠. 하남교상. 4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1, 2, 3분기 때를 안 하니까 기다리다가 다시 마치고 4분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을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3기 신도시 홈페이지나 사전 청약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게 알려줘요. 일정을 나한테 문자 메시지로. 그래서 여러분도 홈페이지에 미리 들어가 보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알림 서비스를 받는 게 좋겠죠. 작년 경쟁률은 어땠나 한번 보겠습니다. 와, 근데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건 나라도 예상하지 못했어.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래요? 서프라이즈! 경쟁률 평균은 17.3대 1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은 바로 고양 창릉입니다. 36.6대 1의 경쟁률이죠. 그 일반 거의 아파트 수준으로 편이긴 하네요. 남양주 왕숙도 19대 1, 고양 장항 17대 1, 부천 대장 16대 1, 시흥 거모 이름이 귀여운데 시흥이랑 안산이 좀 낮았어요. 경쟁률이. 딱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입지의 중요성이. 차이가.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분양가죠. 그렇죠. 네,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측하고 있는 분양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예측하고 있는 분양가는 잘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최근에 했던 단지들의 분양가를 말씀드리면 고양 창릉은 시세는요 7사 기준으로 8억입니다. 근데 지난 4차 사전 청약 때는 분양가가 5억 9천이었습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네. 그다음 남양주 왕숙 1은 분양가가 5억이에요. 남양주 무슨 일인가요? 남양주 왕숙 2도 있죠. 2는 8사 기준 더 세더라고요. 8억 후반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분양가는 비슷하겠죠. 아까 5억 정도. 하남교사는 주변 시세 5구 타입이 6억에서 7억, 6, 7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5구 기준 분양가는 4억 8천이었습니다. 얘는 그렇게까지 싸게 한 건 아니네요. 그쵸. 4억 8천인데 뭐 합쳐 여러 걸 하면 5억이니까 1억 정도 더 싸게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분양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좀 이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청약을 다른 한 번에 걸려도 또 진행해도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청약 횟수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사전 청약 당첨이 됐으면 다른 사전 청약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다른 사전 청약에만 신청을 할 수 없는 거지 타 단지의 본 청약에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다른 단지의 본 청약에 당첨이 된 경우 사전 청약은 자동으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또 신중하게 해야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청약할 때 보면은 당해 거주, 2년 거주 이런 게 꼭 붙잖아요.
있잖아요. 네. 여기 3기 신도시는 어떤가요?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어요. 지구의 크기가 66만 제곱미터보다 작으면 네. 조그만한 도시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도시는 해당 지역 100%로만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조그만하잖아요. 다른 지역 받을 여유가 없어. 그쵸, 그쵸. 네네. 그리고 66만 제곱미터를 넘게 되면은 수도권 전체에서 사전 청약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 그 지역 사람이 남양주. 근데 난 남양주 안 살아. 하지만 크잖아 남양주. 그쵸. 네, 해당 지역 30%, 경기도 20%, 그다음에 수도권 50%의 비율로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해당 지역에 살면은 같은 지역에 3번 청약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당에 떨어졌어. 너는 그러면 경기도. 그 다음에 그럼 떨어지면 수도권. 이렇게 해서 3번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타 지역 거주보다는 당첨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당해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사전 청약이나 본 청약을 할 경우 굉장히 유리해지겠네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사전 청약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궁금한 거, 헷갈리는 네네네. 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3기 신도시 많이 기대하고 계시고 많이 도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좀 비판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정확하게 알고. 네네네. 그렇고 저희가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다 하진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또 하시게 될 남양주, 하남, 뭐 과천, 부천, 인천, 기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남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량이 제일 많아요. 네. 6만 6천 호 같은 곳인데 생각보다 또 뭐 GTX 이런 호재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오,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일수록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냥 분양가도 그 지역 시세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네네. 조심을 해야 하고 이후에 입주가 됐을 때 과연 그 물량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 맞네요. 네,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하남 같은 경우에는 뭐 물량이 적진 않아요. 여기 하남도 꽤 많긴 한데 위치가 괜찮잖아요. 위치가 서울 강동구 쪽이에요. 송파, 위례, 신도시가 있는 쪽이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 그 송파구에 헬리오시티 1만 2천 호 그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거 물량 다 소화해냈잖아요. 네, 그걸 해냈기 때문에 하남 같은 경우는 조금 물량이 있어도 저는 소화할 수 있다. 수요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천은 뭐 소화할 것도 없어. 7,500야, 7,500. 끝났어. 과천에서 끝나. 그리고 그럼 뭐, 또 끝. 네. 그다음에 부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애매한 곳이거든요. 부천이 대장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대장 쪽보다는 이미 중동 신도시가 있어요. 중동 신도시가 또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또 서울로의 입지나 일자리로의 입지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부천도 살짝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리고 고양은 괜찮아요. 아, 고향 너무 깨끗하죠. 네, 고양 같은 경우는 일산이 여기 있고요. 창릉이 여기 있는데요. 창릉이 오히려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깝네. 더 좋습니다. 일산은 조금 뒤에 있어요. 그리고 일산은 알다시피 몇 기 신도시인가요? 1기.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30년이 더 넘어갑니다. 많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이 여기로 오려는 오려는 그게 수요가 많- 네,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괜찮게 보는 데가 고양. 그 다음에 하남, 네. 뭐 과천이 되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당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거 해볼만 한 거죠. 사실상 고양, 하남, 과천 정도를 제외하고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보단 경기도 외곽이다 라는 거 보고 어쨌든 이후에는 입지 가치로 아파트가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제 뭐 3기 신도시 뭐 공급 30만 원 때리면은 뭐 내려갈 거다 하겠지만은 3기 신도시 30만 원 때린다고 서울 사는 사람들이 3기 신도시 갈까요? 안 갑니다. 네, 공급이라는 거는 수요보다 공급이 높을 때 이게 적용되는 가치지, 만약에 수요가 더 높다면은 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항상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 공급이 의미가 있는 공급인가. 안 좋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사실 신도시라는 것 자체로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과거에 뭐 판교, 뭐 위례, 동탄, 뭐 고덕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이야. 천지개벽을 했잖아요. 이게 새 건데, 그러니까 나만 새 게 아니라 그냥 도시 전체가 새 거야. 제가 원래 동탄 주민이었지 않습니까? 동탄이 지어진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10년? 네, 10년 좀 넘었는데 아직도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 너무너무. 또 고덕 자주 가시지 않습니까? 네. 고덕, 자주 가시죠? 네. 고덕 가면 미끄러져요. 너무 깨끗해. 새 거야. 진짜. 아이스링크장 해도 된다고. 해대. 스케이트 타고 가면 돼. 경기도 주민분들이면 알다시피 수도권이라고 항상 바짝바짝 하진 않거든요. 아니. 노후화된 곳이 분명 많아요. 그래서 분명 그분들도 신축에 대한 로망은 항상 갖고 있고 어느 지역이든 신축은 왔다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신도시에 대한 투자 이런 거는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
10년 전까지만요. 1기, 2기 신도시 그냥 투자하면 무조건 되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왜 지금이 안 됐냐?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1기,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그냥 분양권만 사도 됐었어요. 아, 그치. 그리고 뭐 프리미엄 주고 팔아도 되고 이런 시대였고, 그리고 대출도 잘 나왔어.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잔금 시즌이 됐는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뭘 하면 되냐? 전세를 놓으면 돼요. 거기가 뭐 잔금이 뭐 2억 8천 필요하면은 3억 전세를 놓으면은 나는 2천 벌고 전세로도 놓고 난 딴 데 가서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젠 그것도 안 되잖아요. 네, 3기 신도시가 전매 제한이랑 거주 의무가 다른 청약보다 훨씬 더 세요. 네네. 이런 사연도 있더라고요. 다른 유튜브에서 받긴 봤는데 내가 이제 들어가려고 딱 봤더니만 대출이 안 된대. 입주 시세는 올랐는데. 정책 같은 게 바뀌니까. 근데 다행히 그거는 잘 좀 대출 된 것 같은데 일어날 수 있잖아, 이런 상황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들어가는 데만 최소 5년도 아니야. 6, 7년. 맞아요. 이고 10년도 보고 있어요. 지금 토지 보상 비율 50% 이상 된 것은 인천 계양이랑 하남, 교산 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고양은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뭐 티스푼이라도 들어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10년이 걸렸거든요. 하남 그때 미사가 10년 걸린 걸로 알아요. 그중에서 걸린 사람들 50%가 탈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 계속. 내가 뭐 이런 3기 신도시 청약에 대해서 7억짜리 집에 들어갔어요. 거의 비싼 데 들어가셨네. 근데 옆에 10억이라 쳐요. 그럼 내가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은 얼마예요? 3억. 3억이잖아. 그치? 근데 내가 옆에 뭐 구축이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갈아타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서는 뭐 2억, 3억, 5억, 10억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미 그걸 반증하고 있는 게 2014년도에서 2016년도 살짝 약간 수도권 시장 위축될 때 지금 산 사람들이 10억 그냥 벌었어요. 그치. 아파트 한 채만 매수했는데 그냥 10억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가격의 상승분을 우리는 이걸 기다리느라 놓칠 수가 있다. 왜냐면 사전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맞아요. 유지를 해야 돼요. 세대원 전원이. 그러란 말은 최소 10년, 6년이고 보통 한 10년을 보는데 입주 때까지 그동안 계속 전세나 월세로 살아라는 건데.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전세는 안 오를까요? 저 더 오를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가족 구성원이 늘어질수록 큰 평수 가야 되잖아요. 가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큰 돈을 계속 엉덩이 밑에 깔고 앉으면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네네네.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기다리다가 청약이 안 될 수도 있잖아. 네, 차라리 사전 청약에서 되면 괜찮아. 괜찮지. 근데 나는 본청약까지 기다리겠었는데 본청약에서 나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어쩌란 거냐? 뭐 너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좀 대비책을 4가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좋아요. 일단은 사전 청약이든 뭐 본청약이든 그리고 일반 뭐 다른 지역 청약이든 다 넣으세요. 네, 그리고 84 타입 이상이면 추첨제 하잖아요. 네네. 저희 얼마 전에 지인 또 되지 않았습니까? 젊으신 분. 너무 부럽다, 나 진짜. 분양가 상한제로 잘 나온 거였었거든. 됐더라고. 나이도 어린데. 그래서 경기도민에 해당되는 거라면 그냥 다 넣으세요. 2번째, 구도심이더라 하더라도 재개발되는 곳 지금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특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굿. 뭐 고양, 일산, 그다음에 뭐 삼본 이런 것들인데요. 차라리 이런 데 주위에 있다가 재건축으로 바뀌고 또 청약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넣는 것도 괜찮지. 뭐 2개 다 넣던가. 자, 3번째는요. 언제든지 내가 이걸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전 청약 당첨권을 뭐 구축이든 뭐 다른 청약이든 진짜 이 가격에 여기가 나올 때가 아닌데 그냥 내가 부동산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 이게 눈에 보이겠죠? 그러면 과감하게 이걸 버리고 사셔야 됩니다. 단 이걸 샀을 때 내가 이 사전 청약한 것보다 거주 만족도나 혹은 입지, 뭐 학업 성취도 뭐 등등 월등히 좋아야지. 네, 이런 게 좋아야 되는 거겠죠. 나중에 후회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번째, 나는 몰라 3기 신도시 어떻게든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종잣돈 불려야 됩니다. 그치,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 가격이. 대출도 뭐 더 막히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절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